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철저한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행복한 가정을 쟁취해 나가는 동서간의 우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경상도 땅 달성에 김씨성을 가진 양반이 있었는데 대대로 재산이 아주 많았다. 김 부자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두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먹고 살 만큼 재산을 뚝 떼줬다. 큰아들은 재산을 잘 관리하더니 해가 갈수록 재산이 늘어서 큰 부자가 됐다. 작은아들은 어릴 때부터 고누두기, 딱지치기 등 무엇을 걸고 노는 걸 좋아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걸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취미가 하나로 모였다. 바로 노름이었다. 노름이라는 것이 남는 장사가 아닐 뿐 아니라 집안 망하는 지름길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 아니던가. 당연하게도 날이 갈수록 가난해지더니 마침내 둘째는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다. 탕진만 했으면 다행일 텐데 빚더미에까지 올라앉았다. 그렇게 되니 안 식구가 고생하는 것이 뻔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둘째의 아내는 얌전하고 착할 뿐 아니라 현명했다. 작은 며느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물 깃고 빨래하고 온 집안을 다 쓸고 닦았다. 그러면 부엌에 동이 텄다. 그때쯤 되면 밤새워 노름하던 신랑이 하품을 늘어지게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부랴부랴 아침밥 지어서 바치면 온갖 반찬 투정이란 투정은 다 하면서 밥을 먹었다. 그런 다음 자러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해도 뜨기 전에 들에 일하러 나갔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은 벌써 신랑이 다 팔아먹었기에 남의 논밭에 품위를 나갔다. 점심때 잠깐 집에 와서 점심밥 해다 바치고는 또 들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했다. 해 떨어지면 집에 돌아와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저녁밥을 지어 바치면 신랑은 먹고 노름하러 나갔다. 저녁 한술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삶 삶고 배 짤 일이 또 남아 있었다. 그 일까지 다 하고 나서 겨우 잠이 들어 잠깐 눈을 붙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새벽닭이 울면 일어나 또 일을 했다. 작은 며느리는 그렇게 해서 신랑이 노름으로 거덜낸 살림을 조금씩 메워나갔다. 그런 헛짓을 왜 하냐고. 어릴 때부터 지어미는 땅, 지아비는 하늘이라고 배웠기에 하늘 대접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았다. 어느 날 작은 며느리가 보리 이삭을 주어서는 자기 집 마당에 널어 놓았는데 이웃집 닭이 와서는 다 쪼아 먹어버렸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 닭을 지킬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없는 살림살이에 이삭 하나도 아까운 처지라 작은 며느리는 보리 이삭을 큰 집 마당에 가져가 널어 놓았다. 그러고는 또 남의 밭으로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다. 시어머니는 힘들게 사는 작은 며느리가 너무 애처로웠다. 그래서 뒷간에 가는 양하고 나와서는 두리번 주위를 살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얼른 큰아들네 보리를 덜어다가 작은아들네 멍석에 옮겨놓고서는 짐짓 딴청을 했다. 그것을 방에서 물레질하던 큰 며느리가 보고는 못 본 척했다. 두어 시즌 후에 작은 며느리가 보리 이삭을 주워와서 보니 이상하게도 아까보다 이삭이 많았다. 게다가 보리라는 놈은 마르면 양이 적어지는데 오히려 많으니 이상했다. 그래서 보리 한 움큼을 큰집 보리 멍석에 옮겨 놓았다. 이것을 본 큰 며느리는 생각했다. 우리가 동서 하나는 잘 봤구나. 하지만 언제나 그러는 것처럼 못 본 척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 환갑이 다가왔다. 큰 며느리가 여종을 보내 작은 며느리를 불렀다. 동서, 이번 아버님 환갑은 자네가 한번 상을 차리는 게 어떻겠나. 작은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형님,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지만 내색을 안 하려고 했었다. 형님 시키는 대로 하지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큰 며느리가 말없이 동서의 손에 무언가를 건네줬다. 형님, 이게 뭔가요? 뭐긴 뭐야, 돈이지. 은자네. 동서, 이걸로 소잡고 떡하고 술도 빚게. 소도 잡아요? 그렇게 하게. 환갑이잖아. 그 대신 이 돈을 내가 준 것은 비밀이네. 이렇게 시아버님을 위한 큰 잔치를 작은 며느리가 열자 동네에 그 소문이 파다했다. 그러자 작은 아들과 노름하던 친구들이 자기네들도 비슷한 처지이면서 작은 아들을 힐난했다. 부러워서 하는 말이었다. 야, 이 자식아. 나가 죽어라. 너는 이렇게 애를 먹이는데 네 마누라는 말이지. 남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시아버지 환갑을 차린다고 하던데. 너는 말이지. 사람도 아니다. 너는 우리와 같은 개돼지다. 잔치에 온 동네 어른들이 모두 시아버지를 부러워했다. 자네는 며느리 참 잘 봤네. 아들은 저렇게 시원찮은데 며느리는 저렇게 착하다니. 남의 밭에서 보리 이삭 주워서 판 돈으로 이 잔치를 차렸다지. 참 고마운 일이네. 부럽네, 부러워.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절로 우쭐우쭐했다. 사랑채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다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분위기를 살피고 있던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에게 말했다. 동서, 아버님 가져다 드리게. 술 한 상 차리게. 예. 큰 며느리가 술상을 들고 시아버지에게 갔다. 그러고는 기분이 좋은 시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님, 동서가 아버님 환갑을 참 잘 차렸네요. 그래, 그렇지. 너도 수고가 많았다. 아버님, 동서가 아버님 환갑잔치 하려고 작년부터 남의 논밭에 다니면서 보리 이삭, 벼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래, 그거 참. 아버님, 동서가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서 보리 이삭을 안 줍도록 논 서너 마지기만 주세요. 시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봤다. 아들놈은 밉지만 며느리를 봐서는 땅을 좀 줘야 하겠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땅을 주었다.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그러자 작은 아들의 노름 친구들이 또 놀렸다. 임마 너 계속 노름하려거든. 차라리 죽어라. 네 마누라 보기 미안해서라도 우리는 인제 너하고 노름 안 하련다. 그 말이 꼭 원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논 4마지기와 밭 500평을 내준 걸 기화로 둘째는 노름판 드나드는 일을 끊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노릇할 마지막 기회를 부친이 준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곰곰이 생각해 봤다. 자기를 자식 취급도 안 하던 아버지가 무슨 마음을 먹고 땅을 주었을까? 두 며느리는 자기네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땅을 준 것이 형수와 아내의 공이라고는 꿈속에서라도 생각하지 않고 형님이 자신에게 형제애를 베풀어 아버지에게 말씀을 잘해준 덕분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동네방네 자랑하며 형제간의 우애를 과시하고 다녔다. 우리 형제는 원래부터 사이가 좋아. 이렇게 잘 지낸다. 두 며느리가 들으니 어이가 없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았다. 두 형제가 말하는 형제간의 우애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시험에 들기 쉬운지를 가르쳐 주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비밀리에 만났다. 동서. 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이번 기회에 집안의 화목과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을 알려주어야 할 것 같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에게 맡겨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루는 둘째 며느리가 신랑에게 장에 가서 고기를 좀 사올 것을 부탁했다. 조선시대는 양갓집 부인이 장에 드나드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지고 볶아서 맛있게 먹다가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신랑이 물었다. 우리만 먹을 건가요? 큰 집에는 안 가져다 줘요?
안 줄 겁니다. 저번 장에 형님 내서 소고기를 엄청나게 사와서 먹었는데 아는 척도 안 했잖아요. 우리도 모른 척 합시다. 그 말을 들은 둘째는 묵묵부답 말이 없었다. 이때 큰 며느리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작은 집에는 보내지 마세요. 두 동서가 이간질 비슷한 일을 두어 번 더 하니 한 달도 안 가서 형제의 사이가 나빠지더니 마침내는 원수 비슷하게 변했다. 그제야 며느리들이 각자 제 신랑을 불러놓고는 닦아세웠다. 보세요. 당신네 형제간의 인정이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사이가 벌어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나빴던 형제간의 우애가 갑자기 좋아진 게 누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또 요즘 그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냉랭하게 변한 것은 또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형제간은 물론이고 시집의 우애와 화목은 모두 집안에서 우리 두 동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그 점을 잘 아셔야 할 거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